정치권 이슈를 직접 묻고 답하는 정치 와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내일 이뤄집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 당내 여론이 분분해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부결되면 방탄 프레임에 빠뜨리겠다는 꼼수다.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게 아니라 부숴야 한다.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부결을 요청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운이 감돌고 있는 민주당 상황,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마치 무슨 전쟁이 일어난 것 같죠? 근데 많은 관심이 쏠려 있기도 합니다. 내전이 일어난 것 같다는 그런 전시 상황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오늘 시민들께 많이 들었어요. 네, 오늘 복장도 약간 그런 느낌이 네, 나기도 하는데. 약간 밀리터리 복장입니다. 예. 그런데 아니, 대통령은 이 내전을 일으켜 놓고 대통령은 미국에 가 계시고 내전은 일으켜 놓으셨습니다. 이 예. 내전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길 것인가 이거 뭐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오늘 오후에 저도 지금 2시간 전에 예. 이제 그 내용을 봤는데요. 저는 이제 애당초부터 제가 아마 여기 나와서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일을 잘 수행하라고 불소추 특권을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예. 기소가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대통령 하는 동안에는 그것 때문에 기소를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국회의원들한테는 뭐라 그랬냐면은 헌법 정신이 우리 사회가 사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상당히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어느 만큼 자기의 방어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건데 네. 그동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는 애당초부터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당론을 정할 때도 그러니까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조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건데 이번에 지금 마침 대통령이 뉴욕에 가 계신 유엔 총회 때문에 가 계신 건데 뉴욕 타임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이제 검찰 독재를 비판하는 야당 지도자에 대해서 구속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자세한 기사를 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브라질에 우리 잠깐 시각을 넓혀보면은 브라질에 지금 룰라 대통령이 지금 다시 등장을 했잖아요. 있죠. 이 양반이 퇴임할 때 재선까지 하고 퇴임할 때 무려 87%의 지지율을 받았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검찰 독재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을 배임과 뇌물과 이걸 가지고 체포까지 해가지고서는 법원에 올립니다. 지금 마침 우리가 그래서 그게 민주주의의 위기의 민주주의를 일으킨 건데 우리가 바로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까지 주장을 하고 싶으냐 하면은 내일 부결시키는 거는요.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같이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정말 제가 앞에서 비유적으로 얘기한 게 대통령이 내전을 일으키고 대통령은 도망가 계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대통령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특히 검찰 출신, 총장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 꼭 필요했다 그러면 비회기 때 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었고 된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21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2시간 만에 영장을 청구를 하는데 그리고 그거 영장 청구해서 외국에서 또 그걸 갖다가 재가를 하고 이건 뭐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이거는 국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나라 헌정 사상 패자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없었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없이 지금도 질문하시면 맨날 부결입니까? 하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겁니까? 그다음 부결을 하고 나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맨날 그 얘기를 이게 뭐냐면은 마치
게임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게임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게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정말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예.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건 확실하게 이거는 검찰 독재의 정확한 민낯을 딱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원내에 있었더라면 제가 21대 국회에서 예. 저 의원직을 내놨으니까 만약 원내에 있었더라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지금도 강력하게 원내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대통령의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을 통한 예. 이런 독재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제동을 거는 데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했었고 네. 오늘 입장문에도 이 문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낸 메시지는 사실상 부결을 요청한 걸로 지금 해석이 되면서 네. 기존의 입장과 배치되는 거 아니냐. 네. 여당에서는 당장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버린 거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거 얘기했을 때도요. 예.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거를 그때 얘기를 했을 때도 저는 비판을 했어요. 그걸 왜 갑옷을 내놓느냐.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리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 다음에 자기는 그래도 뭔가 봐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소환에도 계속 나갔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은 검찰이 무슨 정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증거를 내놓는 게 있는 거 좀 보자. 예. 아무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한 내용도 보면은 정말 허접하게 짝이 없거든요. 이거는 네. 뭐냐면은 그러면서 언론 플레이 하는 거는 이건 뭐 무기징역이다. 무슨 뭐 100억을 토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만 하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런 얘기가 이런 나옵니다.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검찰이 지금 대통령의 뜻에 대통령의 뜻에 이게 굉장히 대통령의 심기에 많이 휘둘린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런 건 국회에서 정확하게 제동을 걸어줘야 된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던 거하고는 그렇게 맥락상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리에 합당한 부분은 소환에도 응하고 네. 그다음에 저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비회기에 영장 청구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몰고 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난 솔직히 8.15 이후에 광복절 이후에 대통령의 이 이념 전쟁과 그다음에 이 무리한 지금 정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지금 개각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제 이런 걸 다 종합을 했을 때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마지막 투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김기현 대표 이때가 이 김기현 대표가 좀 잭소리를 낼 수 있을 때입니다. 네. 저 잭소리 좀 한번 내보시죠. 뻔한 질문이지만 그래도 드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가결이냐 부결이냐 어떻게 지금 민주당 상황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지금 민주당에서 많이 저기를 하는데 저는 부결될 거라고 봅니다. 네네. 저는 부결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당내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는 게 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가결표 던지는 의원 끝까지 색출해서 정치 생명을 끊겠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비명계에서는 이거 십자가 밟기 아니냐. 그런 또 맞받아치는 얘기도 나오고. 이게 순탄하게 부결로 갈 수 이런 일에 있을까요? 이런 일에 뭐냐면 그러니까 더군다나 부결이 돼야지. 그러니까 만일 가결을 시킨다면 가결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저기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가결을 시키겠다고 하는 의원들은 지금 다 같이 지금 그 논리로 가결로 당론을 정해달라 뭐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도 어저께 문병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상황 자체가 이거는 그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결을 외칠 수 있는 의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몇 사람들의 의견만 지금 자꾸 나올 뿐이지. 예. 그래서 저는 아마
무결적으로 그 이후의 상황은 또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결을 던져야 되겠다고 그래서 가결을 던지는 의원들은 용기 있게 자기 소신을 지키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이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또 본인이 져야 되는 거고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져야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나 어디서나 자기의 그 의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책임을 져야죠. 이재명 대표 단식은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모르죠. 출구를 그거는요.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는 생각을 해요. 아마 김영삼 그 대표 시절에 그 기록은 넘긴다. 네네. 그때 병상에서 수액 단식을 한 기간이 한 8일 정도인가 그때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시간까지는 버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는 버티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돌아올 때까지. 네. 그리고 내일 체포동의안이랑 같이 표결에 올라가는 게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입니다. 이거는 가결이 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법률적 정치적 실책이 명백할 때만 해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은 정치적인 책임은 하나도 안 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리는 법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치적 정무적 책임에 대한 또 국민에 대한 도의적 책임 이런 게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데 아마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인 피로도가 상당하고요. 그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것도 엄청나게 쌓여 있고요. 또 특히 택시 1,000원 발언 때문에 더 속상해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해임 건의로 하는 게 이건 뭐냐 하면은 다 탄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다 탄핵을 하고 싶은데 장관들을. 그걸 못하니까 해임을 함으로 해서 국무총리가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일신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께.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 국무총리라면 그런 게 나오면은 자진 사퇴하시고 그리고 대통령께 그야말로 이제 백지 수표를 드려야 되는 거죠. 새롭게 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뭐 법률적으로 따져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거 하는 것 자체에 그 대통령실에 누가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무수석이든 저기 사회 수석이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이 없는 거죠.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정치적인 자리고 정무적인 자리고 이거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합과 평화와 발전의 단계로 나가는 게 이게 대통령이 하는 정치적인 역할입니다. 네. 그리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열렸는데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으로 일하게 된 과정에 뭐 개입한 거 아니냐 의혹에 대해서 아빠 찬스 의혹은 적극 반박하면서 사실이면 사퇴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압수수색 해야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누가 뭐 자백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은 압수수색 해야 되고 그 아내분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 거고. 그다음에 본인의 재산 신고 누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거 하면은요. 그거 절대로 판사가 10년마다 한 번씩 평가받는 거 아시죠? 절대로 통과 못 됩니다. 공직자윤리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10억 정도를 누락하면은 보나마나 액수가 커서 선관위에서 걸려가지고 이제 재판 받으면은 그러면 이제 사퇴해야죠. 그런 사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끝나는 건데. 판사도 그런 정도면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통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부결된 적이 굉장히 35년 옛날 만입니다. 일인데 이번에는 부결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아니면 저런 분이 우리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금 앞에서 국회의 권능을 얘기했지만 대통령의 권능도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뭘 얘기해야 하냐면 사법부의 권능은 대법원장이거든요. 오늘 다 나오네요. 사법부의 권능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사람인가. 이 양반은 도덕성도 문제고 지금 다 봤을 때 또 전문성도 문제인 게 맨날 몰라서 안 했다고 그래요. 아니 법관이
10년 동안이나 몰라서 신고를 못했다 그러면 그런 법관을 우리가 믿고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똑같은 법률을 가지고 본인이 판결한 부분에서는 그 해임이 아니라 국회의원 박탈에 관련된 형을 내렸어요. 예.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었을 거예요. 예. 그 200만 원인가 형 내려가지고서는 박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당연히 근데 그거를 그런 사람이 하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엔 도덕성 측면이나 전문성 측면이나 그다음에는 정말 솔직히 그 과거 역사관 네. 지금도 건국조를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답변을 그것도 문서로 답변을 하는 이런 뉴라이트적인 역사관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단 하나 마음에 드는 답변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어요? 그 김태우 네. 그 강서구청장 후보 보궐선거. 그 사람을 3개월 만에 왜 사면을 시키셨잖아요. 윤석열. 네. 그랬더니 그 부분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았을 거다. 그 답변만 그 답변 마음에 하나만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정말 대법원장의 권능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병문안도 왔지만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서 했던 발언 네. 안보와 경제에 대해서는 보수 정보가 났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다. 이 발언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오늘 반박도 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 듣고 싶어요. 저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말씀을 그 젠틀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에서 들어서 너무 다행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요새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셨던 차에 어저께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는 팩트에 근거한 얘기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굴종적인 한산함은 평화가 아니라고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대통령실의 문제가 바로 또 그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외교에 있어서는요, 가끔은 굴종도 해야 돼요. 나가서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대접받는 것만 외교가 아닙니다. 예. 대통령은 밖에 나가서 아쉬운 소리도 해야 돼요. 가끔은 혼밥 먹는 모습도 보이면서 중국민들한테 약간의 동정표도 얻고 이게 대통령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이 맨날 그냥 뻣뻣하게 우리는 이념으로 할 거야, 가치로 할 거야. 이러니까 지금 국익은 날아간 겁니다. 경제에 대한 국익은 날아가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이 경제는 완전히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 그다음에 안보는 불안해지고 그래서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지금과 같이 세계화된 예. 이런 경제화 속에서 외교는 곧 경제다. 네. 평화가 곧 경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UN 총회에 있는데 가서 30개 국가들의 정상을 아무리 만나서 세일스를 한다 한들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K 문화의 국가다. 네. 그다음에 K 경제의 국가다. 평화의 국가다. 이런 거를 이미지를 박는 것만큼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리가 안보적으로 불안하다. 우리는 가치로 우리는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부산에다 엑스포를 유치하겠다 하는 이 각계전을 하니까 참 답답할 일이죠.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외국에 좀 나가 계셔라. 네. 그 홍준표 시장도 좀 문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아니 과실이죠. 그 사람들은 국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얘기를 왜 그러냐면 이거가 저는 어저께 그 이재명 대표가 하신 말이 굉장히 맞는데 전임 대통령은 어른이세요. 나라의 어른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실패한 대통령도 나라의 보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카터 대통령이 그렇게 좋은 대통령이었나요? 단임으로 끝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반을 중국에 보내고 해가지고 특사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자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자꾸 이 정계를 끌어들이는 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을 윤석열 대 문재인으로 치르고 싶어서 자꾸 그러는데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사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
국정을 논할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잘하시지 그런 얘기 뭐 합니까? 저같이 전 국회의원이나 그런 얘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 보겠다고 하는 발전적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전임 대통령 아니면 상대편에 있는 대통령이라도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어떤 점은 좋게 얘기하고 된다. 어떤 거는 또 비판도 할 거 하는데 근데 지금 보세요. 모든 거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건 모두 반문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깔아뭉개고 그야말로 기소하고 난리를 치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런 와중에 안보나 경제가 좋으면은 우리가 말을 안 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임 대통령이 걱정스러운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